양인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양인격, 겁재원령, 양인격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편관 뭐 이렇게 상신을 쓴다, 이거는 선생님들 다 아시죠? 근데 일단은 그 너무 쉬운 그 말 자체를 갖다가 언어로 다 표현하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차이를 갖다 보니까 양인격에 겁재격에 편관을 쓰는데, 그걸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양인 겁재라고 하는 원령이면 마치 춘추전국 시대라든가 난세에 있다고 하는 그걸 갖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그 표현 자체를 이렇게 내가 임팩트 있게 하면 오합지졸이를 말하는 거고요. 춘추전국 시대는 다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그런 환경에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양인 오자마자 양인을 갖다 얘기하고 겁재를 얘기해서 여튼 뭐 그렇지만 일단은 걸록이라든 이게 걸록 말고요. 양인하고 겁재라는 것은 벌써 생각을 선생님들이 딱 해주셔야 되는 것은, 사람이 군집되고 모이는데 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편관으로 중앙 집권이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흐트러지는 군소 집단이 생겨진다라는 것이 양인 겁재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걸 갖다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난세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편관의 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양인 겁재에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을 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모을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편관이라고. 이해되셔요? 예? 걸록은 아니고 이제 양인 겁재를 갖다가는 뿔뿔이 저잘났다고 다 떠드는 환경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 칠웅이라고 춘추전국 시대를 얘기한 것은 작은 하나의 군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비경 겁재라든가 양인이라는 것은 마치 뭐냐고 하면, 우리가 경상도 지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지부장, 이 군소 집권이 중앙 통치라고 하는 편관보다 더 힘이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요. 근데 이렇게 나라로 다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작게 얘기해볼까? 한 가정으로 다 얘기했을 때는 형제들이 개개인이 개성이 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갖다 유해거나 서로를 유해주거나 같이 뜻을 맞추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뜻을 하나로 뭉쳤다는 게 편관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양인겁재 하나 얘기하고 편관 하나 얘기하는데도 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편관 왜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 양인겁재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라고. 다 저잘나게 한 집안에서는 다 자기 잘난 멋을 사는다는 얘기고, 같이 화합에 대한 향방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선생님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애는 각자 방에 쑥 들어가고 자기 볼일 보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나가고, 동거인일 뿐이지 뭔가 같은 신앙은 없다는 뜻이, 같은 하나의 뜻을 뭉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집 문제 없어. 같은 집에 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는 같은 집에 살 뿐이지 각자의 개성을 갖다가 인정하고 존중할 뿐이지 뭔가 하나로 뭉쳐보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고. 이제 반대로다 조금 버전업 시켜볼게요. 편관을 쓴다는 얘기가 대개 편관, 이렇게 양인겁재의 편관이라는 것은 일간을 극해요. 일간을 극하는데 일간을 자제시킨다고 그래요. 일간을 자제시킨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이렇게 따로따로다가 살려고 하는 그런 분소적인 인물들을 일간을 극함으로 인해서 하나로다가 거기에 살신성인이라고 해서 자기를 갖다가 자제시켜서 모두가 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양인격의 편관이에요. 그래서 편관의 상신이 없으면 양인격은 파격, 이렇게 해서 파격에만 신경 쓰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관을 쓴다는 얘기가 적어도 내가 살신성인해 갖고 모두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나 혼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집안에서는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살신성인 보여갖고 저렇게 모두를 위해서 희생적 마음을 갖는 모습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구나. 이게 상신은 편관을 쓰는 용도예요. 근데 이거를 상신은 교과서적인 것처럼 양인격의 편관 상신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아서 설명해 보는 거야. 이게 죽기를 살신성인이라는 게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인격 자체가 평관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항상 총알이 날라오는 옛날 전쟁에서는 가장 선봉을 맡아갖고 죽기를 각오해서 부하들아 내 등 뒤에 숨어라, 내가 나가서 총을 저놈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모두가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인 이런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뭉치게끔 하는 것이 양인격의 평관이에요. 그래서 평관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저게 부캐가 총을 갖다 겨루면 나 살아야지 다 은폐를 갖고 나 살고자 꿉꿉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요 부분에서 양인겁제가 평관을 쓰는데 평관이 더 왕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기를 알고 싶어 하죠. 선생님들도 눈으로 딱 봐갖고서 우리 아들, 우리 삼촌, 우리 가족들 누군가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잖아요. 간단한 얘기요. 평관이 왕하고 일간이, 그러니까 양인겁제가 약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실제. 근데 죽어서 뭘 남겼어? 정신을 남겼죠. 돈도 남겼죠. 이 사회는 뭐냐면 국가유공자들을 갖다 해서 그걸 남겼죠. 그래서 그걸 갖다 기라고 얘기해. 이게 희기에서 기, 나쁜 거라고 얘기해. 하지만 평관을 쓴다는 얘기가, 그리고 지금 예를 걷다가 들어서지 사람이 딱 따르게끔 하는 살신성인을 보이는 거하고 자기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평관이 왕해지면 자기가 총 맞을 것만큼 힘든 것만큼 감당 안 되는 것만큼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갖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짓는 거에서 내가 거기서 정말 살신성의를 보이는 것, 이건데 선생님들이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판을 갖다가 읽으셔야 되는 게, 정관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관이 있다는 얘기는 일간을 제하는 게 아니라 겁제를 제하는 거예요. 그대로 원령을 조여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살신성의를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충성맹세를 갖다 계속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살신성인을 보여서 귀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할 거라고 없이 어려운 일을 갖다가 딱 나서갖고 뭔가 이렇게 선봉을 맡아야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 이거는 네가 나가, 이건 저거 나가, 관리 감독하는 형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양인격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관을 못 쓰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쓴다 못 쓴다를 갖다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마시고, 정관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살신성인하지 않고 거기서 집행자라든가 운영자로서 그 전체적인 상황을 갖다가 운영하려고 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겁제나 양인이 따르는 게 아니라 겁제 양인을 통제해서 하나의 그 사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집단을 갖다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같은 경우는, 양인겁제 같은 경우에 어떤 기본적인 격이라는 것은 호시탐탐, 군중무리라는 자체 같은 경우, 무리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뜻이요. 근데 그게 정관으로 하게 되면 그 무리 단체에서는 벌써 또 파벌이 생길 공산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격을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하는 통치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한두 해 정도는 통치가 가능하지만, 바로 양인겁제가 지방 호족 세력의 득세로 오다가 내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또 그 조직에 대한 향방은 와야 될 공산이 상당히 높음을 말하는 게 정관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미 따르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자체의 어거지에 따라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어서 불만의 요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튼 격이라는 것 자체에서 정관하고 평관에 대한 쓰임 자체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그런 평관을 쓰는 용도를 갖다 잘 이해하시고, 또 평관을 쓰는 데서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평관을 쓰는데, 양인하고
그 편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재생살을 갖다 쓰셔야지 그게 진짜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포스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그 네덜란드에 댐이 무너져 갖고 자기 몸을 갖다 틀어막은 정도의 그 마음이 그게 재생살이에요. 내 몸 하나 기꺼이 그런 불사에서 선생님들이 홍콩 영화에 제키 찬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가 그 사람 하나가 뭐 폭탄도 무섭지 않고 내가 하나 희생해서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거에 겁없이 막 대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재생살이에요. 제가 예를 갖다가 네덜란드하고 제키 찬밖에 못 드는데 한 개인의 운명을 갖다가 어떻게 들을까요? 그 사람은 재생살을 쓴다는 얘기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기는 철저히 자기는 판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식적, 명분적인 이걸 갖다 높인다는, 명분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진정한 선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갖다 조용하는 게 그게 재생살이다. 선생님들은 요즘은 옛날에는 이런 재생살이 국토를 갖다 넓히는 데로 썼어요. 그래서 광개통 대왕 시절에 어떤 국토를 갖다 확장시키는 개념이 재생살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세계 230개 국가 나라를 갖다 다 뭔가 이제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거래망도 아니고 이 재생살은 거래망을 확충시키는 건 재생살이었어요. 1980년도 90년도에 우리나라가 무역에 대한 확장을 했을 때 재생살은 진짜 아프리카 안 가는 나라까지 확충할 수 있었던 힘은 재생살이에요. 그래서 영업적 확장이에요. 영토적 확장이 아니라 영업적인 확충, 이게 재생살이 다 됐고 지금 이 시절은 그럼 뭐 할까요? 그것도 다 확보됐으면 지식에 대한 확충이에요. 생각에 대한 확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정적인 건 없다. 생각을 갖다 확충해서 확장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다 여는 것들이 재생살이 지금 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뭐 달나라 가고 지금 뭐 화성 가고 뭐 이런 개념에 대한 향방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식 확충이고 지식에 대한 확장을 갖다 함으로써 지식 공유를 말하는 것에 대한 향방이 재생살이 하죠. 그렇게 따지면 자 편관격자 양인격의 편관을 쓰는 거에서 재생살을 갖다 1차적인 생각을 하고 2차적인 것이 살인상생을 갖다 얘기하는데 살인상생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살인상생이 대개 편관을 편인이라고 하는 이 살인상생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이른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그런 어려움 자체를 뭔가 하나로 다 통일시키는 건 재생살이 시키는 거고요. 대개 첫째가 재생살이 시키는 거고 두 번째가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최대한 그 상황을 지방 호족 세력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지시키는 문제가 살인상생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상생이에요. 이 살인상생이라는 것보다는 끝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냥 이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기를 갖다 바라는 게 살인상생이죠. 그렇지만 이게 선생님들이 양인격 자체의 인성이 왕해서 규합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양인격의 첫째 내가 편관을 얘기했고 재생살을 갖다 얘기했고 두 번째 살인상생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편관이 제압을 해야지 규합을 해야지 군소집단이 생겨지지가 않는다예요. 민심이 흩어지지 않는다예요. 편관이 없이 인성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흩어져 버려서 335 파벌을 일으켜서 누가 맞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집안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나 개인적인 운명도 벌써 양인 걸로 접제가 인성이 왕하다는 얘기는 누구를 따라야 될지 누구를 갖다가 지향해야 될지 지향점이 없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이 얘기랑 그 얘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런 외를 갖다가 예시해서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고민해봐라. 똑같아요. 약간 우리가 편관의 재생살이라 했더니 제 편관은 없고 재성만 또 그득해갖고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서로가 이건 뭘 말하냐면 편관의 재생살이라고 하는 제가 약해서 편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재성이 더 커버리면 다 자기 공세욕이 급급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또한 편관이 왕해야지 살신성인이에요. 이 사회 구조로 얘기하면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데 나는 아니야.
개인으로 했을 때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개인한테 주는 의미 자체 같은 경우는 다 나살궁리한다는 개념이에요. 살에 적응하지 않고, 살에 적응하는 건 편인인데 일간에 적응을 하는 것은 정인이에요. 그래서 정인으로다가 살인상생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개인의 안위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 개인의 안위를 갖다 이미 도모했으니 이미 자기 자신 자체 같은 경우가 정말 이렇게 큰 자를 따르지 않고 작은 자를 따르기가 쉬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상신, 우리가 양인격, 상신, 용신 이런 개념으로 다 정인을 용신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더라, 이렇게 요즘 길거리에서 나눠주는데 이렇게 자식의 학교에서 학예회 할 때는 결근하고 찾아뵀는데 엄마한테 찾아가는 거는 회사 사정 때문에 못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대. 이런 말들이 사회 쪽에 이렇게 공감되는 얘기라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지금 그건 정인이에요. 정인하고 있다는 얘기.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편의는 도리를 우선시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양인에 대해서 그걸 갖다 구분하셔야 돼요. 정편인을 구분하지 못하시면 곤란하다.